비만은 인슐린 때문이다. 체중은 인슐린이 결정한다. 토론토 최고의 제이스 펑 의사가 가르치는 살찌지 않는 몸 만들기. 오늘의 내용은 다이어트에 관한 일반적인 오해에 대해 설명하는 동시에 사람이 살찌고 살찌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의 호르몬 밸런스에 크게 좌우되는 관점에서 적정 체중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다이어트에 성공해서 살을 뺐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체중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우리 의지가 약해서도 아니고 자제력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많이 먹고 움직이지 않아서 살이 찌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인체 시스템은 우리 몸에 설정된 체중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언제나 애를 쓰고 있습니다. 다이어트를 해서 살을 빼면 우리 인체의 시스템은 그만큼을 채우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강한 의지로 인체의 자동 시스템과 맞서 싸워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높게 체중 설정이 되어버렸을까요? 체중을 얼마나 설정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인슐린인데 우리는 그동안 잘못된 식습관 때문에 인슐린 내성을 너무 높여왔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살을 뺀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은 인체의 체중 설정 값을 낮추는 것 뿐입니다. 어떻게 해서 낮출 수 있을까요? 제2형 당뇨 및 비만 치료의 세계적 권위자인 제이스 펑은 이 책에서 인슐린 악순환에서 벗어나 체중이 다시 설정되도록 하는 방법, 인슐린 패턴을 조절할 수 있는 5단계 실천 방법을 통해 적정 체중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내용 1. 비만에 대한 오해와 다이어트의 상식에 대한 실증 실험 2. 살이 찌는 원인은 호르몬 밸런스가 깨지는 것에 있다. 3. 살 안 찌는 체질이 되기 위한 2개의 마음가짐 4. 살찌지 않는 몸이 되기 위해서는 비만에 대한 오해 왜 사람은 살이 쪄버릴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뚱뚱한 상태에서 이상의 체형으로 다이어트를 할 수 있을까요? 그것에 대해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이해되고 있지 않을까요? 1. 살이 찌는 원인은 지방에 있기 때문에 지방이 있는 음식은 피해야 한다. 2. 살이 찌는 것은 섭취 열량이 소비 칼로리보다 더 많기 때문이며 살을 빼기 위해서는 칼로리를 제한해야 한다. 3. 살을 빼기 위해서는 적당한 운동을 해야 한다. 그러나 최신 정보에서는 이러한 이론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비만 코드 서적에서는 이러한 종류의 다이어트 대처법에 대해서 이론을 내고 있습니다. 저자인 제이스 펑은 토론토 거주의 신장병의 전문의입니다. 제이스 펑은 의료 현장에서 환자에게 치료를 실시하던 중 어떤 의문을 품고 비만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을 실험을 통해서 찾아냈습니다. 비만 코드 체중은 인슐린이 결정한다. 이 책에서는 재미있는 실험 결과가 설명되어 있기에 조금 소개하겠습니다. 다이어트의 상식에 대한 실증 실험. 그것은 21일간 실험에서 한쪽은 5,784kcal 정도에 이르는 미국인의 일반적인 식사를 그리고 다른 한쪽은 같은 5,784kcal 정도의 적은 탄수화물과 고지방의 식사를 했습니다. 그러자 미국인의 일반적인 식사를 취한 사람은 단 21일 만에 7kg가 증가하고 허리도 9cm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저탄수화물과 고지방의 식사를 취한 사람은 체중 증가는 불과 1.3kg로 웨스트는 2.5cm 이상 가늘어졌습니다. 체중이 늘어난 것은 근육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인 성인 남성의 평균 섭취 칼로리가 거의 2,000에서 3,000kcal인 것을 감안하면 5,784kcal라는 것은 분명히 과잉 섭취입니다. 한쪽은 살이 많이 찌고 한쪽은 오히려 허리가 가늘어져 근육만 늘었다는 게 놀랍지 않나요? 그러면 대체 왜 이런 차이가 생겨버린 걸까요? 뚱뚱한 원인은 호르몬 균형이 깨지는 것에 있습니다. 호르몬 밸런스의 붕괴. 사실 인간이 살찌고 살찌지 않는 방법을 직접적으로 좌우하는 것은
호르몬 밸런스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체중의 증감은 주로 몸의 호르몬 밸런스에 의해 결정됩니다. 체중 기준치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즉, 마르고 싶다라는 인간의 희망과는 일체무관하게 체중 기준치가 높으면 살이 찌고 반면 체중 기준치가 낮으면 살이 안 찝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아무리 먹어도 살찌지 않는 사람도 있고 한편으로 조금 먹는데 살이 찌는 사람도 있죠. 그것은 섭취 칼로리가 높은지 낮은지는 설명할 수 없지만 그 사람의 체중의 기준치에 따라서 살찌고 안 찌고를 결정하고 있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이 체중의 기준치를 정하는 호르몬 밸런스는 어떤 것일까요? 그 답은 인슐린에 있습니다. 인슐린이란 여기서 일단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에 대해 간단한 설명을 추가합니다. 인슐린이란 단적으로는 저장을 촉진하는 호르몬으로 음식을 먹었을 때 분비되어 반대로 아무것도 먹지 않을 때는 분비되지 않습니다. 인슐린이 분비되면 당이나 지방의 저장이 촉진되지만 인슐린의 분비가 줄어들면 반대로 당이나 지방이 태워져서 에너지로 변환됩니다. 그리고 이 인슐린의 분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까 설명하던 호르몬 밸런스가 바뀌고 체중의 기준치를 올려버리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즉, 생각으로는 마르고 싶다 라고 하는 마음의 외침은 무시되고 이 사람의 체중의 기준치는 더 높구나 하고 자신의 육체가 마음대로 살찌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 체중의 기준치를 낮추어서 나의 몸에 체중 기준치가 낮으니 살을 빼자 라고 생각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살 안 찌는 체질이 되기 위한 두 가지의 마음가짐. 체중 기준치를 낮추고 마른 체질로 바꾸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소개하는 두 가지를 실천하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인슐린의 분비를 적게 할 수 있는 식생활을 한다. 우선 첫 번째는 인슐린이 분비하기 쉬운 식사와 분비되기 어려운 식사를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먹는 것에 대해서는 인슐린이 나오지 않도록 할 수는 없지만 나오기 어렵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인슐린 분비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이하의 세 가지를 유의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설탕이 든 단 음식을 자제한다. 전혀 먹지 않겠다라고 극단적으로 말할 필요는 없지만 평소의 기분 전환으로 달콤한 음식을 먹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단 주스는 좋지 않습니다. 그 대신 견과류와 치즈로 대처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질이 좋은 지질을 섭취한다. 두 번째는 좋은 지질을 취하는 것입니다. 3대 영양소인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중 지방은 인슐린의 분비를 촉진하는 효과가 가장 낮습니다. 지방을 섭취하면 살찐다 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말한 것처럼 부분적인 해석에 지나지 않고 오히려 단 음식을 많이 먹는 것보다 고단백질을 적당히 섭취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두 번째, 단식을 한다. 단식이라고 하면 수행의 이미지가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건강법으로서 최근 더욱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단식이 왜 굉장히 효과적인가 하면 인슐린 값을 상당히 낮아지는 시간을 정기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인슐린치가 꽤 낮아지는 시간을 정기적으로 만들어냄으로써 체중의 기준치를 낮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육체에 이 몸은 체중을 좀 더 떨어뜨려야 해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식의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추천하는 것은 반나절 단식입니다. 이 방법은 점심과 저녁만 먹고 아침밥을 굶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녁부터 다음날 점심까지는 아무것도 먹지 않습니다. 다만 수분은 얼마든지 섭취해도 됩니다. 반나절 단식은 몸도 가벼워지고 몸의 균형을 잡기에 아주 좋습니다. 살찌지 않는 몸이 되기 위해서는 마르는 체질이 되기 위해서는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는 식생활과 단식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는 스트레스의 사회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단 음식과 군것질,
치맥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쉽게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음식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해소라고 말하면서 계속 음식을 섭취한다면 점점 몸은 건강하지 못하고 더욱 스트레스의 연속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육체적인 건강을 삶의 토대로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 오늘의 내용에서는 살찌지 않는 체질이 되는 방법의 관점에서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는 식생활과 단식의 추천에 대해 소개를 해봤습니다. 건강을 위해서라도 꼭 실천해보세요.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All right.